네, 안녕하세요. 지금 7시이고요. 글로벌 행정학과 쇼케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주신 여러분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글로벌 행정학과 학과장 이현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1시간 정도 동안 저희 학과 소개,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질의응답, 그리고 또 학생회에서 학생들 생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생들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자리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질문을 접수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행사 끝에 저희 경품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오신 분들한테 다 경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중간에 가지 마시고 끝까지 계시면 저희가 구글 폼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그 채팅창으로 구글 폼 받아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속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과 소개하는 동영상, 아주 짧은 동영상 먼저 시청하고요. 그 다음에 한상희 교수님께서 저희 학과 소개해 주실 겁니다. 슈,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직에서도 일해보고 싶고 국제기구에서도 일해보고 싶고 공공기관에서도 일해보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잠깐! 대학 선택을 고민하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학과 선택을 앞둔 1학년 학생들, 그런 고민들을 하는 너희들에게 딱 맞는 학과가 있어. 바로 글로벌 행정학과. 글로벌 행정학과를 통해서 너희가 이룰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줄게. 글로벌 행정학과를 통해 공직 진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보와 행정, 자료 해석과 행정학, 상황 판단과 행정학 같은 공직 진출에 맞게 설계된 강의를 수강하고 공공부문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어. 지원되는 피셋 소모임을 통해 동료들과 스터디를 함께하고 교재 지원도 받고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갖는 정부기관 현장 견학 등을 통해 공직 진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어. 학과 교수님의 양질의 강의로 졸업하신 선배님들은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셔. 학과 선배님들을 모시고 주기적으로 선배의 만남을 진행하는데 글로벌 행정학과에서는 이런 기회가 잘 마련되어 있어. 혹시 학과명에서 특별한 점을 눈치챘니? 아, 벌써 알고 있었다고? 맞아. 우리 대학교 행정학과 앞에는 글로벌이 붙어. 글로벌이라는 명칭답게 국제개발 트랙을 운영하고 있는데 IDC 강의들을 수강하며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출 수 있지. 정기적인 선배와의 만남과 해외 현장 방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국가 발전을 눈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도 있어. 어때? 국제기구 개발 분야에 대한 진출도 역시 글로벌 행정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 속에서도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야. 특히 우리 대학교가 있는 원주시에 위치한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과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지. 이를 위해서 글로벌 행정학과는 다양한 교과, 비교과 활동을 무료로 지원하는 연계 전공을 시행 중이야. 또 학과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NCS 지원제도, 공공기관에 취업한 선배와의 만남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 제도,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선배의 조언도 들을 수 있는 학과가 바로 글로벌 행정학과야. 글로벌 행정학과는 배운 내용을 졸업 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해서 전공 적합성이 높고 학과 자체의 경쟁력도 높다는 것이지. 자, 앞으로 어떤 학과를 선택해서 어떤 길을 갈지 고민하는 너에게 글로벌 행정학과에 대해서 설명해봤어. 글로벌 행정학과에 개설된 여러 과목을 들으며 내가 원하는 길을 이뤄가길 바랄게.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잘 만들었죠? 저희 학과 졸업생이 만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행사 위해서 저희 학과 교수님들 모두 참석해 주셨고요. 조금 이따가 각자 교수님들 소개도 드리고 함께 이야기할 기회 있을 겁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한상희 교수님께서 글로벌 행정학과가 제1전공이어야 하는 이유 약 25분간 정말 콤팩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중간에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모아서 질문 답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행정학과 교수 한상익입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역할은 왜 글로벌 행정학 전공이 제1전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중간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1학년 여러분들, 자율융합 계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전공을 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내년 1학기에 다시 2전공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1전공을 선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행정학 전공을 1전공으로 고려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전공과 함께 고려하시고 있는 분들이 왜 글로벌 행정학 전공을 1전공으로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학기 때 사실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글로벌 행정학과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아마 다들 시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보다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전공으로 왜 글로벌 행정학 전공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1전공에 대단히 적합한 전공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세 가지 근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을 희망한다면 또는 국제개발 분야 진출을 원한다면 그리고 민간기업 진출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행정학과가 1전공으로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는 글로벌 행정학과의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효과성 높은 경력 개발을 설계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융합적인 교수진, 풍부한 재정 지원, 그리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후반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위에 있는 세 개를 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 가서 그 경쟁력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PSET NCS 맞춤형 교육이 여러분들이 1전공으로 선택하셔야 될 이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공무원 시험 수험 기관과 과목 그리고 여러분들의 1전공 선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나열했는데요. 중간쯤에 보시면 공무원 급수에 따라서 입직하게 되는 평균 연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연령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강조된 부분에 이 9급, 7급, 5급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몇 년 정도의 수험 기간이 필요한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급 같은 경우는 약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7급 같은 경우는 3년, 그리고 5급 같은 경우는 3년 9개월인데 5급의 경우에는 2차까지 3년 9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3차까지, 3차가 면접인데 그 면접을 통과할 때까지는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후반부이고 그리고 내년에 2학년이 되었을 때 이 시험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9급으로 진입하려고 해도 아마도 여러분들은 4학년 때쯤에 합격을 하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7급으로 진입한다고 생각하시면 졸업을 하거나 졸업한 뒤에 1년 정도 더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뜻이고요. 5급 행정고시를 노리신다면 그러면 졸업한 이후 1, 2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수험 기간이 꽤 길고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준비에 돌입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2학년 때 진입했을 때 1전공으로 글로벌 행정학을 선택을 하시고 바로 수험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간의 낭비가 없이 그리고 졸업 이후에 추가적인 수험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서 다른 여러 전공들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전공에 소속되기보다는 따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과목들을 보시면 9급 같은 경우에 필수가 행정학 행정법입니다. 이게 이제 변경되기 전에는 행정학 행정법이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신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 두 과목이 필수이기 때문에 행정학을 가장 폭넓게 배울 수 있고 행정법이 개설되는 전공은 저희 캠퍼스에서는 글로벌 행정학 전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급, 5급 국가직으로 진입하신다고 하더라도 PSET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글로벌 행정학 전공밖에 없고요. 행정법, 헌법, 행정학 이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전공도 우리 캠퍼스에서는 글로벌 행정학 전공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1전공으로 글로벌 행정학 전공을 선택을 하시고 2학년부터 이 과목들을 수강을 하셔야만 가장 빠른 기간에 공무원에 입직하실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공직에 입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는 이제 공공기관이죠. 이것은 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기관이라고 불리는 곳들, 여러분들 많이 희망을 하시죠. 왜 글로벌 행정학 1전공이 공공기관 입사에 중요한가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NCS 맞춤형 교과목이 개설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1전공 선택의 이유가 되는가 하면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NCS를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필기와 면접은 NCS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여러 가지 스펙을 만들어야 되죠. 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원과는 다르게 시험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서류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합격이 되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기관에 적합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스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스펙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NCS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NCS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3, 4학년 때 여러분들 필수 스펙을 만들어 나가시면 굉장히 이상적인 경력 개발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바로 NCS에 진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공공기관 인재 연계 전공이 이제 저희 캠퍼스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공은 글로벌 행정학 전공 과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인재 연계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인재 연계 전공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혜택은 바로 그 계절학기 기간 동안에 그 비교과 활동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계절학기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공공기관 인재 연계 전공의 과목을 들으실 때 그 계절학기 이수에 필요한 수강료가 완전히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점이 되겠죠. 그래서 2학년 때 공공기관 인재 연계 전공을 계절학기 이수하시고 3, 4학년 때는 굉장히 학점 이수 부담이 줄어들면 그때 여러분들이 또 필수 스펙을 만들어 나가시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 방문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커리어 디벨롭먼트 톡 같은 그런 졸업생들의 경험 공유 세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으로 진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제개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글로벌 행정학 전공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저희 전공에서는 학부, 대학원, 그리고 현장이 연계되는 교육 체계를 완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문성을 기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국제개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분야별 전문성, 현장 실무 역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역량은 이제 여러분들이 국제개발학의 기초를 수강하시면 배우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처럼 글로벌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확고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분야별로도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그 중요성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전문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그 유용한 자원이 되겠죠.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제개발 트랙을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국제개발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캠퍼스에서 저희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공에 속해 계신 교수님들이 국제개발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글로벌 행정학과에서 배우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신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전공, 심화 전공 모두에서 국제개발 트랙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제개발을 전공했다는 것을 학위로 증명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희가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대학원 과정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4단계 BK21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록금 부담이 전혀 없이 아주 전문화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도국 현장 그 방문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게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이카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개도국 공무원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한국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국제개발에 대한 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시면 요약이 되어 있는데 1전공으로 선택을 하시면 전문적인 경력 개발 가능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졸업생들이 글로벌 행정학과 지원해서 국제개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민간 기업으로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행정학 전공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적성 시험 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적성 시험에 어떻게 준비를 할까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답이 PSET이나 NCS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PSET이나 NCS를 글로벌 행정학과에 와서 배우시고 그것으로 대기업 적성 시험에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남는 시간에는 필요하신 자격증과 외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개발 지원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수의 문제 해결 과목인데 저희가 저희 캠퍼스에서 가장 많은 MOOC 컨텐츠를 갖고 있는 그런 전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질 동영상 강의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동영상 강의가 많이 제공이 된다는 것은 학습을 여러분들이 MOOC 컨텐츠로 하시고 그리고 발표와 토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 능력 높아지고 적성 시험 대비도 아주 잘 되고 그래서 1전공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제 왜 1전공으로 적합한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교육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네, 이제 저희가 다른 전공하고 다르게 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설 과목 선호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요를 전공 과목 개설에 반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저명한 학교들, 앞서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교들의 교과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공 심화 트랙도 저희가 저희 캠퍼스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전공 내에 속해 있는 트랙을 가장 먼저 개발을 해서 그것을 국제개발 트랙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국제개발 트랙이 어떻게 취득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선생님 분들이 계셔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행정학사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죠. 이제 1학년들에게 행정학사의 요건은 전공 탐색 이수 요건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전공 과목 36학점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36학점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8학점을 국제개발 트랙 교과목으로 이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학기에 내가 국제개발 트랙을 갖겠다라고 학과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졸업 학위증에 1전공의 행정학사 / 국제개발 그리고
전공의 글로벌 행정학 전공 슬래시 국제개발 트랙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제개발 트랙 과목 18학점 이상 이수를 했는데 나는 트랙을 갖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3번에 해당하는 트랙 신청을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트랙을 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체계적인 전공 진로 로드맵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내가 어떤 진로를 희망할 때 어떤 과목들을 순차적으로 들어야 하는지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로드맵을 참고하시고 개설되는 과목들을 수강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경쟁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융합적인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젊고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학습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7분의 전임 교수님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그 글로벌 행정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임 교수님들 외에도 개건 교수님, 겸임 교수님, 그리고 명예 교수님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교수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젊으시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교과목도 굉장히 재미있게 꾸려져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1전공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들이 아주 연구성과가 우수하셔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글로벌 행정학 전공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다른 사회과학분야 전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그 전공명은 쓰지 않고요. 그리고 전공 A, B, C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 교수 1인당 국제논문 실적도 평균을 내면 저희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교회 연구비 실적의 경우에는 다른 전공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글로벌 행정학 전공 같은 경우는 매년 교수 1인당 8천만 원 이상의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전공들의 경우에는 700만 원, 600만 원대니까 저희가 거의 10배가 넘는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비를 교수님들이 많이 수주하시면 뭐가 좋은가? 네, 그게 이제 교육 과정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교육의 경쟁력으로도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주 최신의 아주 수월성 높은 그런 학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연구 성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글로벌 행정학 전공에서는 대학원 지원 사업이지만 4단계 BK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대학원에도 굉장히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포문보완 재정 지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2017년부터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수주를 해왔습니다. 많게는 45억부터 13억, 17억 원, 20억 원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수주해서 거기에서 연구도 하시고 각종 개발 사업도 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학부와 관련해서는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국제개발 이해증진 사업,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 그리고 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자체개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베트남, 네팔과 같은 개발도상 국가에 파견을 하고 그리고 국제개발 트랙 운영하는 데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4단계 BK21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가진 대학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8년째 하고 있고 2020년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대형 사업단으로 신규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코이카 지역개발 석사과정 그리고 여성농업정책 석사과정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발도상국가 공무원 초청 석사과정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이 사진 안에 보시면 그 학부생들의 모습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부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 중에서 글로벌 행정학 전공 소속 학생들 중에서 국제적인 교류를 좀 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셔서 실제로도 개도국에서 오신 공무원들과 굉장히 깊은 교류를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참여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셔서 이제 지역사회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의 우울증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학부생들이 이런 연구과제, 연구 보조를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의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공모전에 참여한다든지 논문 집필의 기회도 얻고 있는 것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구에 관심이 많이 있다면 이제 이런 연구 과제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글로벌 행정학과에는 열려 있다라는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과 활동 굉장히 다양한데 아마 이 부분은 학생회에서 준비한 내용과 많이 겹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이 사진은 그 커리어 디벨롭먼트 졸업생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경력 개발에 성공한 졸업생들 초청해서 경험담을 듣고 팁을 청취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 사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취업한 여러분 선배가 와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지금 NCS는 어떻게 면접 준비는 어떻게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은 국내 현장 방문인데 정부라든지 공기업 공공기관의 현장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이해도를 높이고 다녀오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돼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네, 이제 이것은 해외 현장 방문 또는 봉사 활동인데요. 이제 이 사진은 대만의 그 봉사 활동을 갔던 학생들이 기차역 앞에 사진을 찍은 그런 내용입니다. 기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대만 봉사 활동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베트남이나 대만 모두가 강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국가라서 지금 가기가 쉽지가 않지만 국경이 열리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소모임 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서 이제 이 내용은 그 줌으로 소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NCS나 ODA 소모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줌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역시나 이제 스포츠도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오시게 되면 축구, 야구, 배드민턴, 농구. 그래서 글로벌 행정학과가 아니고 어떨 때는 글로벌 체육학과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히 저희가 학교 내에서 그 운동 경기라면 굉장히 승률이 높은 그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질 좋은 일자리, 높은 만족도.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취업률, 중고 탈락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취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한 다음에 1년 뒤에 이 사람들이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다른 사회과학 전공들과 저희 전공이 글로벌 행정학 전공이 굉장히 비슷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행정학 전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은 취업률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4학년 때 공무원에 합격을 하면 그들은 즉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임용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에 합격을 하거나 또는 졸업 직후에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취업률이 한정되지가 않는 그런 집계상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학 전공들의 경우에는 타 전공보다 조금 더 취업률이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전공들과 비슷한 전공 수준의 취업률을 보인다는 것은 실제로 공직 진출을 원하는 학생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는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중도 탈락 지표입니다. 다른 사회과학 전공들보다도 현격하게 저희가 중도 탈락률이 낮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글로벌 행정학과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굉장히 많은 취업의 기회들이 열려 있고 여러분들 선배는 저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아주 좋은 일자리를 잡으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 행정학과에서 교수님들이 닦아놓은 그리고 선배들이 닦아놓은 굉장히 좋은 길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여러분들도 여기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진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요약. 제1전공은 글로벌 행정입니다. 공직 진출도 국제개발 분야도 민간기업도 공공기관도 글로벌 행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졸업생들이 이렇게 공직, 국제개발 분야,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여기 버스가 들어오고 있죠. 이제 중간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 버스는 떠납니다. 글로벌 행정학 제1전공으로 가는 버스 자리가 한 50개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한 자리씩 다 차지하시길 바라고요. 이 버스가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6개월 뒤에 다시
버스를 이전공 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 버스를 타고 같이 가시면 여러분들은 내년 1학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공직 진출이건 국제개발 분야건 민간기업 진출이건 좋은 기회를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들 같이 버스 타시고 글로벌 행정학과에서 내년에 다시 뵀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버스 타실 준비 되셨나요? 네. 한달 교수님께서 정말 누구라도 그 버스에 타고 싶은 마음이 들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이제 저희 교수님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 교수님들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학과에 대한 설명은 지금 너무 잘 들었는데 일단 가까이 교수님들 소개 드리고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고 싶은 말씀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윤성 교수님 또 소개를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윤성입니다. 저는 글로벌행정학과에서 행정관리론, 그리고 공직민주리, 부패, 지방행정론 이쪽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글로벌행정학과에 오시면 제가 학원 나오는데 반드시 공공기관과 공무원,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수님들이 실제로 공무원 시험 출제를 하시거든요. 출제자 입장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 나는 1대1 맞춤형 교육을 최신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글로벌 행정학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윤성 교수님. 특히 행정학 분야에서 많은 수업 지금 제공하고 계시고요. 저희 학과 오시면 좀 더 많은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영 교수님, 이번 학기에 새로 저희 과에 조인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뵙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조인영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정이라고 합니다. 저 사실 여기에 지금 근무하게 된 지 한 달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한 달하고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느낀 것은 이 학과만큼 아마 전국 행정학과 중에 그 어느 학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학생들 케어를 많이 하는 학과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신 이제 타 학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연세대 미래캠퍼스 글로벌 행정학과는 전국 탑5 안에 드는 행정학과라고 단언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저도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여기 있었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1전공으로 선택하신다면 전혀 후회하시지 않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신해가지고. 자, 이제 저희 이서영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서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과가 지금 지향하는 교육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또 더 넓게는 전 세계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여러분들의 열정과 또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모든 교수님들과 함께 즐겁게 대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글로벌 행정학과를 꼭 제1전공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다른 교수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이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생각만 한다고 알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막상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해보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종류의 지식에 노출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 글로벌 행정학과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아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텐데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과 고려하실 때 꼭 저희 글로벌 행정학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들 교수님들 지금 앉아 계시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인데요.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지적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이 없다면 저희 Q&A 세션 나중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들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 또 학생들의 경험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수님들은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지금 재학생 학생회장 이규영 군 통해서 저희 학생 생활 직접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규영 군, 네, 저랑 자리를 바꾸실까요? 잠깐 바꾸세요.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글로벌 행정학과 학생회 동행 학생회장 이규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학생회 진행의 순서는 글로벌 행정학과 학생에 대해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더욱 재밌게 만드는 글로벌 행정학과의 소모임, 그리고 학생들이 저에게 주신 질의사항 답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학생의 부서별 역할 및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회장단을 중심으로 집행부, 홍보부, 총무부, 그리고 복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집행부는 글로벌 행정학과의 행사, 총괄, 기획 및 집행을 맡아서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홍보부는 행사 관련 디자인과 공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무부는 내부 회계 담당 및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글로벌 행정학과의 많은 복지 사업을 주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셨던 진행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 때에 진행하는 간식 사업, 그리고 학우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민원 창구 개설, 그리고 소통을 위한 Q&A 이벤트, 그리고 복지물품 대여 사업, 그리고 이번에 진행하게 된 한글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며칠 뒤에 진행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도 간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복지물품 변경 및 학실 도서 변경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과 소모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면으로 학교 생활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비대면 상황이기도 하고 다음 학기에는 대면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모임도 간단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시면 농구를 주로 하는 농구 소모임인 맨투맨, 그리고 배드민턴 소모임인 베이글, 그리고 야구 소모임인 야행성, 그리고 축구 소모임인 FC 팸, 그리고 ODA 자격증을 따기 위한 ODA 소모임,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소모임인 PO,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교류 연합인 코스모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소모임이 글로벌 행정학과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소모임이 있으니 학우분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기획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채팅창으로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있나요? 네, 좀 부끄러워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톡방에 제가 사전 질문 준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행사 끝에는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거지만 이제 저는 학생 입장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글로벌 행정학과의 수업 방식은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수업 방식은 주걸 과제로 협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이 많은 편입니다. 시험 또한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 서술, 논술형이 대부분 포함되어서 출제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수업 방식은 실제 회사 업무나 그다음에 다양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그때마다 협업의 순간은 무조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서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수업이 형성되어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행정학과가 가지는 차별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다른 여타 행정학과와 달리 일반 행정과 국제개발 트랙이라는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개발 트랙을 통해 국제개발 현장 방문, 다양한 국제개발 강의, ODA 사업, 연계 강의, 그다음 국제개발 분야 진출 등 많은 기회가 글로벌 행정학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 트랙을 통해 행정직 그리고 공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지방인재로 지역인재죠. 원주 내 공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학생들 그리고 지역인재 7급 국가직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행정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후회되지 않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때 전공 탐색 과목 중 흥미를 느낀 과목이 행정학과 과목이어서 단순히 과목에 대한 흥미만으로 학과를 선택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질문을 해주신 학부분의 학과 선택에 있어서 정한 기준이 과목에 대한 흥미가 주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과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학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있어서도 글로벌 행정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 쇼케이스에서 학생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전공 선택 시 글로벌 행정학과를 꼭 선택하셔서 같이 학과 생활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려운 시기에 지금 학생회 꾸려가는 저희 이기원 학생회장 굉장히 든든하고요. 학생회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순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준비한 것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아까 한서희 교수님께서 저희 졸업생들이 강하늘 별처럼 많은 커리어를 쌓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 졸업생들 동영상 간단하게 시청하고요. 그다음에 Q&A 세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행정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행정학과 공구학번 정아봉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 최종적으로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행정3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학과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행정학이 행정고시의 기초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시험 준비반이라든지 고시 준비반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학과에 오신다면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욕 많으신 우리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활동적 지원들도 많이 해주시고 상담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글로벌 행정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나쁜 선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행정고시에도 많이 도전하시고 또 붙여와서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게 되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동시에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행정학과 후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07학번 김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KB국민은행 광명 소화지점에서 기업대출 업무와 가계대출 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금융권을 생각하시는 후배님들께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은 남들과는 다른 그런 무기를 하나쯤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인재, 강원도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금융권이 있다면은 그곳에 집중적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저는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입행을 했는데 모든 금융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금융권들이 이제 일정한 전문직 전형을 이제 채용을 하는데 저는 그 전형으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원주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졸업하면은 후배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뷰를 계기로 자주 후배님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 국가직 7급 지역인재 15기 합격자 글로벌 행정학과 13학번 서판종입니다. 제가 행정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공직에 대한 뜻입니다. 대학을 입학하기 전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학했습니다. 사회과학부 3개의 학과 중에서도 공직과 가장 적합한 학과는 글로벌 행정학과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사회과학부 행정분반으로 시작된 인연뿐 아니라 학과가 배정된 이후에 만난 인연 한 명 한 명이 다 좋았습니다. 실제로 사회로 진출한 선배들뿐 아니라 같이 학과 생활을 했던 친구들까지 변치 않고 하나의 글로벌 행정학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의 지원입니다. 제가 합격한 시험을 알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학과 차원에서 진행된 선배와의 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렇듯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관한 선배의 특강, 멘토 교수제뿐 아니라 해외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대외 활동까지 지원해주는 학과이기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글로벌 행정학과의 미래가 되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행정학과 14학번 송은혜입니다. 저는 2018학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해 본과 석사과정에 진학을 하였으며 현재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학과 전공 선택에 관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사와 석사 모두 행정학을 전공하며 행정학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이 행정학 중에서도 전자정보이지만 현재는 지방행정이나 예산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재학 중에도 여러 연구원에서 소방이나 혁신, 공직 실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투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다라는 행정학의 장점 덕분에 저는 매번 큰 제약 없이 직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가 아니라 중앙부처나 사기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도 행정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오래. 소리 들리나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네. 졸업생들 모습 오래간만에 보니까 참 좋네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는 거 보고 있으니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못 끝났고요.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질문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채팅 메시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손 들기 기능이 있어서. 교수님들 5분을 앉혀놓고 뭔가 질문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쉬운 기회가 아니에요. 네, 어떤 질문 하시더라도 이제 5명이기 때문에 다 대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1학년 분들이 뭐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어제 질문 나왔던 것은 어떻게 전공 선택하는지 그거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학사 포털에서 여러분들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가능하게 아마 교무처에서 세팅을 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의 전공을 선택을 1지망, 2지망을 3지망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 2, 3지망은 겹치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1지망 중에서 정원 안에 그 정원보다 더 작은 숫자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그럼 모두 다 전공 배정이 되고, 그렇지 않고 신청한 학생 수가 정원보다 많으면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전공을 갖게 되고, 만약에 선택이 안 되면 이전공으로 될 것 같고요. 아까 질문 나오는 것 중에 수업 방식은 뭐 교내마다 다 다르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업 하실 때 어떤 교수님 수업을 또 어떻게 수강할지 뭐 이런 것들도 정보 또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질문이 들어왔네요. 학과에서 경찰 공무원 쪽으로 진학하시는 선배님이 계신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실무국가직 시험에는 실제 행정법, 헌법, 행정학 문제 모두 공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7급 국가직 같은 경우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피셋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 방식이 과거에는 이제 9급 준비를 하고 그래서 9급 합격이 되면 대체로 아까 평균 2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시작을 해서 하고 1년이나 6개월 정도 휴학을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응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9급에 합격을 하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7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피셋이 들어가면서 피셋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5급 행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피셋을 공부를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7급으로 내려가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7급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과목들 다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피셋 자체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피셋은 빨리 접해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피셋에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 과목들 다 공부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목들 과목으로서 가장 많이 제공되는 것은 글로벌 행정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7급 국가직은 선택 과목이 없나요? 7급 국가직의 경우에는 그 선택 과목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직렬로 응시하는가에 따라서 과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행정 직렬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과목이 달라지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경찰 공무원에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글로벌 행정학과에서 경찰 공무원으로 진학하신 선배님이 계신지. 네, 그 경찰과 소방 쪽으로 진출하신 선배님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준비는 이제 경찰행정학 그리고 형법과 관련된 과목들이 계속 이제 그 과목들 수강을 하고 나머지 과목들 공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데 글로벌 행정학과 수업에서 법학 과목이 많아서 전공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괜찮은 선택인가요? 로스쿨 진학. 네, 그렇죠. 그 로스쿨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졸업생들 중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그 몇 분 계신데, 로스쿨의 경우에도 그 리트라고 불리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시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로스쿨이야말로 이제 그 전문대학원 진학할 때 가장 높은 학점을 요구하는 것이 로스쿨입니다. 그러니까 학점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리트와
학점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로스쿨을 가려면. 그런데 그것과 대단히 유사한 그 준비를 요구하는 것이 지역인재 7급 특별채용제입니다. 지역인재 7급 특별채용제도 같은 경우는 피셋 플러스 고학점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두 가지를 다 병행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글로벌 행정학과를 선택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신청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그 국제개발학의 기초 정보화 행정, 정치학 입문도 수강했습니다. 네, 그 전탕 과목들 많이 수강하셨네요. 그리고 근데 대학 학문의 세계를 수강 마감이 되어서 글로벌 행정학과를 수강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저 대학원에 제가 그때 이제 개설할 때 신청을 수강 신청을 늦어서 못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전공 탐색을 그 정도로 많이 하셨다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밀려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 전공 승인 기준이 배점 80점인데 글로벌 행정학과의 세부 전공 승인 기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상태로 전공 신청하면 승인 가능하지요. 저희 일단은 내부 기준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지금 일단은 전체 기준으로 전체 학점이랑 전공 탐색 과목 수강 기본으로 지금 삼고 있고요. 학생 숫자가 많을 경우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아마 간단한 면접을 하게 될 건데요. 오리엔테이션을 경험 면접이고 학생을 좀 알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지금으로 봐서는 숫자가 아주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학생을 선별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로스쿨 진학한 선생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학과 수업 중에 로스쿨 또는 법학과 관련된 수업들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로스쿨에 간 선배들의 그 학교 생활과 그 수강 신청한 것을 보면 다른 학생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학점이 너무 고학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3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학점관이고 그리고 법학과 관련된 과목들의 경우에는 행정법, 헌법이 개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트 준비해야 되니까 아마 피셋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로스쿨에 대한 이해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 로스쿨이 왜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법조계의 문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시험을 봐서 뽑잖아요. 시험을 봐서 법을 다루는 사람을 뽑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학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또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소양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법에 대한 것을 배워서 법조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정신이 로스쿨의 정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로스쿨에 지원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점은 굉장히 좋고 공부 잘했고 니트도 잘 받고 그리고 나는 충분히 이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활동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거기서 내가 경력 개발을 해왔다거나 이런 것들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채팅이 잘 안 보여가지고. 컴퓨터 하나 이쪽으로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여기까지. 네. 아까 구급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 예. 7구급 국가직법, 예, 5급 행정고시는 선택 과목이 있는데 7급 국가직 선택 과목이 따로 없나요? 네, 그렇죠. 네, 선택 과목이 있죠. 5급하고 9급 같은 경우는. 네. 7급은 직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직렬에서 일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죠. 네. 다른 질문들 있으신 질문 해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무원 시험 관련 질문이 제일 많으면 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7급 사례가 타학과보다 많은 편인가요? 네, 그렇죠. 저희가 많죠. 예, 보통 저희 학교에서 5명, 6명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저희가 꼭 한 명씩은 들어가 있죠. 그게 행정직렬, 기술직렬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통은 이제 행정직렬이 기술직렬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뽑히는데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그 이공계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그리고 행정직렬의 경우에는 꼭 저희 학생이 한두 명 정도는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2명이 같이 뽑힌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계속해서 합격자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래서 다른 전공보다는 굉장히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죠. 네, 얼마 전에 그 최근에 합격한 우리 재학생 커리어 디벨롭먼트 톡도 했었는데 거기 참여한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은 커리어 디벨롭먼트 톡에 오시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선배들이 줍니다. 심지어 자소서는 어떻게 썼는지, 시험 문제 뭐 나왔는지, 뭐 이런 것까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나 시험 준비를 주거나 뭘 외워서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요즘 추세는 논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토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가 그 시험 준비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지만 또 논술이나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대학 개발 트랙 관련 수업들은 특히 주로 글쓰기랑 토론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들을 병행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 정도 더 새로 나온 게 있나요? 지금? 거기까지 있습니다. 네. 지금 8시 2분이고요.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저희 마지막까지 계신 분들한테 경품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예, 30명. 예, 30명에게 지금 몇 분이 들어와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폼이 아마 채팅창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30분, 거의 대부분 받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0분에게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글 폼 작성하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버닝 퀘스천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들 정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1시간 동안 시간을 잘 보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고 저희 학과 다시 한번 선택하실 때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